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의 기로에 선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 7년 차에 아들 둘을 키우는 아주마랍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힘든 생활에 사연을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연애 결혼을 한 것이 아닌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혼사가 오가고 결혼할 때 남편이 매형이랑 사업한다고 알고 결혼했어요. 사업체도 아주 잘 된다 그리 알고 결혼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사업체를 폐업 신고 내고 남편 6개월을 탱자탱자 놀더군요. 정 그러는 동안 직장 다녔고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 회사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배가 불러올 때쯤 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가 불러서까지 직장 다니면서 집에 오면 남편은 자다 깬 얼굴로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면 정말 열받지만 그땐 이게 지나가는 시련이겠지 하는 희망 때문에 참아지더라고요. 제가 종교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의 힘으로 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놀면서 이력서 한 장을 안 쓰고 놀더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자기는 데미지가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데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하여튼 그렇게 놀다가 제가 난리쳐서 겨우 알아보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3개월 다니다 나오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부서를 옮기랬는데 자기 자존심에 못 옮기겠더랍니다. 그래서 또 탱자탱자 놀다가 그놈의 데미지 때문에 또 들어갔는데 1년 6개월 다니다가 회사가 탄탄한 회사였는데 부서를 옮기라고 하더래요. 역시 자존심 때문에 못 참겠다면서 나오고 그러는 사이 애가 연년생으로 둘이나 생겼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통틀어 직장을 6번 옮겼네요. 그리고 한번 놀면 기본적으로 6개월은 기본으로 쉬고요. 이번에도 겨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갔지만 역시나 3개월 만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남편요, 면접은 정말 잘 보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거든요. 그럴싸한 말솜씨에 저도 넘어갔지만요. 남편은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왔는데 이런 남편 둔 사람 심정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살 궁리를 이리저리 마련하고 있어요. 이런 남편 제가 내 팔자다 하고 데리고 살아야 할까요? 미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자기한테 용기를 안 준다고 제가 청승 떨고 있다고 욕하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내고 성질도 더럽습니다. 성질이 더러운 만큼 욱하기 때문에 손찌검도 한답니다. 또한 욕도 너무 잘해서 가끔 제가 화가 끝까지 돌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코감기 기운이 있어서 콧물이 있어 코 풀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사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는 식으로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럼 난 울지도 못하나요? 내가 한숨 쉬고 우울해하는 걸 두 눈 뜨고 못 보는 것 같아요. 지는 항상 위로받기 원하고 내가 위로해주길 바라면서 왜 난 위로를 안 해주나요? 왜 내가 힘들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할까요? 지가 날 좀 위로해주면 난 안 되나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또 놀고 있는 남편을 지켜보기도 지쳤습니다. 제가 처음엔 2-3번 잘릴 때까진 위로해준다고 격려해줬지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6번,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남편은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거겠지요. 사랑하는 마누라가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돈다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내나요? 난 감정이 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나 봐요. 저만 항상 참고 위로해줘야 하는 건지 자기가 날 위로해주면 안 되나요? 우리 친정이 좀 살아서 남편과 결혼을 했어도 그 정도는 살 줄 알았는데 완전히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 쪽박 깨진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 줄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처음 중매로 결혼할 때에는 남편이 좀 사는 집안으로 알려졌거든요. 우리 엄마가 고르고 고른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인데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다. 우리 엄마 딸 걱정에 매일 한숨 쉬면서 살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고 싶다고 종종 말씀하시네요. 제가 여태 여자는 결혼해서 남자한테 의지해서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았는데 남편 만나고 변했어요. 생활력 강한 여자로 말이에요. 한마디로 결혼 전엔 공주였다가 결혼 후에 억청녀로 변한 거죠. 그리고 남편이 직장 때문에 싸우면 고정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알아서 한다는데 왜 자꾸 짜증나게 그래?
라고 합니다. 이 말도 그냥 안 합니다. 워낙 성질이 더러워서 발까지 쿵쿵거리면서 화통 말아먹는 소리로 호통을 치는데요. 이 말 한마디로 7년을 울거먹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말하고는 직장 구할 생각도 안 하고 몇 달씩 놀고 말이죠. 아닌 말로 제 아들 둘 키우는 입장으로 우리 아들이 커서 저렇게 비리비리 거린다면 절대 결혼 안 시킬 겁니다. 누구 고생시키라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남편처럼 저렇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 다리 몽댕이를 확 분질러 버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남편 자세히 지켜보면 사이코 같습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땐 제게 다가와서 오만 아양을 다 떨고 유행어부터 귀여운 짓거리는 다 하고 말이죠. 아무리 귀여운 척해도 징그럽고 하나도 안 귀여워요. 그 이유는 성질이 워낙 예측 불허라 오만 아양을 떨다가도 어느 순간 꼭지가 돌지 몰라 정이 안 갑니다. 위 내용에서 남편이 손찌검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전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제게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매번 경찰분 도움으로 잘 해결되었지만 손찌검이 7차례나 더 이어진 후에 더 이상은 손찌검을 하지 못하게 되었었죠. 저에게 무섭게 대하던 남편이 경찰분한테는 사자 앞에서 쥐가 떠군요. 그 모습이 웃겨서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웃기던지 속으로 웃었습니다. 경찰분 앞에서 초등학생처럼 유치하게 굴더군요. 그 후로 손찌검은 못하게 되니 욕이라도 한답시고 욕은 아직까지 엄청 해댑니다. 지 마누라한테 씹한다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우리 남편 예전에 쇼핑 봉투 하나 그냥 버렸다고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거에 절약을 안 한다며 잔소리가 이어져 갔고 그 때문에 저를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재우더군요. 달달 볶으면서요. 제가 정말 우리 남편 사이코 환자다 생각하면서 살긴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현재에는 별걸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나면 이래저래 속상해서 친정에 가고 싶어 간다고 해도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도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엄마는 집안에서 싸우고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정말 의지할 때도 없고 속상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혼하면 꼭 애기들은 데리고 살 겁니다. 남자가 집 나간 집에 애들은 밥은 먹고 다녀도 여자가 집 나간 집 애들은 밥 굶고 산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질 겁니다. 친정 엄마가 제게 하는 소리가 있는데 자식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매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아이들은 다음으로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부모 복도 없고 인복이 많아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헌데 유독 남편 복만 없는 듯 합니다. 인복 없어도 남편 복이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남편 제가 이혼하고 놓아버리면 바로 폐인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건 제 입장으로 남자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꼴은 두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이런 남편이 정말 존경스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헤어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애들을 봐서 평생 이렇게 참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댓글 2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저희 남편도 어느 회사 들어가면 3개월을 못 버티고 나와버립니다. 왜 자기만 늘 상사하고 부딪히는지, 늘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뭔가 잘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늘 상사가 이상하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 떠받는 회사가 있을까요? 상사와 한번 트러블이 생기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더러워서 못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두고 나서 무슨 사업한다고 나대면 사업자 등록도 심심하면 내는 꼴입니다. 사업자만 내면 뭐합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업 구상만 한답니다. 구상이나 해놓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다가 한 달 있음 폐업 신고하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힘든데 위로 안 해준다고 제게 그럽니다. 어쩐 제 남편과 그리 똑같은 사람들이 많답니까? 전 이 사연을 보기 전 제 남편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집에 와서 한 번도 힘들단 소리 못합니다. 왜냐고요? 늘상 남편이 불만을 달고 다니니까요. 그러다가 우리 회사에 정말 큰일이 터져 회사 상사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 정도로 힘들었는데 넌 어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태연하게 회사 다니냐고요. 그럼 그런 일로 나까지 관두면 어찌 사냐며 참아야지 하면서 남편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곤 이 말을 듣고 뭔가 달라지려나 했지만 그 후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뿐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쓴이는 저보단 나아 보이네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 차이며 결혼 전 신랑이 제가 없으면 죽어버리겠다 협박 아닌 협박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터 이제까지 1년 이상 다닌 회사가 없네요. 능력이나 지식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이라도 좀 오래 다녀서 퇴직금 1년치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애들 어릴 때 제가 집안 살림하느라 정말 힘들었었죠. 돈이 있어서 절약하느라 못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심정. 제가 그랬었고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지금 직장 5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칠 때도 있지만 신랑에게 책임감과 회사의 사명감으로 오래 버티는 걸 알려주고 싶어 이 악물고 참고 있어요. 벌써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아이들한테만 미안합니다. 그래도 요즘 우리 신랑 처음으로 1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고 노력해보세요. 라고 두 번째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즘에도 이렇게 맞구나. 남편한테 맞고 사냐? 이혼을 해. 뭐 물어봐. 이혼하면 되지.